2026년 4월, 바로 지금이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이슈를 하나씩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관세다, 금리다, AI다. 정말 쏟아지는 경제 뉴스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이 복잡한 헤드라인들 속에서 딱 핵심만 뽑아서 지금 세계 경제의 진짜 쟁점이 뭔지 제가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즘 부쩍 심해진 국가 간의 갈등이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각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사실은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기술과 기후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대. 예전처럼 협력하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제는 경쟁과 갈등이 먼저 전면에 나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2.3%. 지금 이 숫자가 현재 세계 경제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OECD가 전망한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저기서 새로 생겨나는 관세 장벽, 그리고 잘게 쪼개지는 공급망 때문에 전 세계가 예전만큼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 지갑하고도 바로 연결됩니다. 배럴당 90달러가 넘는 이 고유가 말이죠. 중동 지역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정말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유소 기름값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 물류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죠. 미국과 중국.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일단 휴전 상태인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는 정말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반도체 기술로 압박을 가하면 중국은 핵심 자원인 휘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맞서는 거죠. 특히 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긴장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이 결국 보조금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너도 나도 자국의 핵심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산업 정책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펼치는 정책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내놓는 여러 조치들이지만 이게 사실은 칼처럼 양날을 가지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아주 큰 흐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시장에 돈을 더 풀어서 경제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됐던 고금리 시대의 후유증은 여전히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정말 막대한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요. 간신히 버티던 한계 기업들은 이제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죠. 세계은행은 이런 부채 문제가 아예 한 국가의 성장 동력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꺼지지 않는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내수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4%대에 머물게 되면서 중국의 수출에서 먹고 사는 나라들까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힘, 바로 기술과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요즘 정말 가장 뜨거운 주제죠. 지금까지는 엄청난 투자가 기대감을 한껏 키웠다면 이제 시장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높여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지금은 AI가 진짜 혁명인지 아니면 그냥 거품으로 끝날지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라니냐인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태평양 바다의 온도가 변하면서 지구의 한쪽은 극심한 홍수를 겪게 하고 다른 한쪽은 끔찍한 가뭄에 시달리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라니냐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불러옵니다. 기후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날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문제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놓여 있게 됐죠. 만약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압력이 한 나라에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바논과 수단이 바로 그 비극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직전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을 4가지 핵심적인 줄다리기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을 것이냐. 둘째, 전 세계가 다시 협력의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하는 분절화의 길을 갈 것이냐. 셋째, AI 같은 혁신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냐, 아니면 거품으로 꺼져버릴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과 그로 인해 계속 쌓이는 빚 사이의 딜레마. 지금 세계 경제는 바로 이 4가지 팽팽한 긴장관계 위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며칠 뒤인 4월 14일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경제 분석 기관은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경고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